자, 안녕하세요. 한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협회 신성진 대표라고 합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데이터 역량을 좀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리송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기업들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한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차 시에 AI로 사업화하기. 네, 앞서 AI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원리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AI 툴들, 기술들을 활용해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실지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AI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또 AI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AI로 사업화하기라고 해서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대박나는 사업 아이템을 제가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에 1차 시 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를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마련이 됐고, 엉뚱한 아이디어도 현실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AI로 사업화하기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쳐다보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넣었는데요. 자, 생성형 AI, 정말 2017년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일종의 번역 기능인데, IMO 보이가 들어가면 나는 손해입니다를 내뱉어주는 이런 기술들을 하나 딱 개발했는데,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은 여파를 불러왔어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이제 IMO 보이가 들어가면 IMO 보이라는 어떤 문맥을 이해해주기도 하고, 또 나는 소녀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에 착안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인간의 텍스트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텍스트하고 유사한 문장들을 생성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챗 GPT라고 하는 2022년 11월 달에 나온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LLM들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lifearchitect.ai. 예, 여기에는 지금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요. 우리 여기 유튜브 하단이나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lifearchitect.ai로 들어가면 현존하는 여러 가지 LLM이라고 합니다. large, 이건 large예요. large. 이거는 랭귀지 모델은 알고리즘에다가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우리만의 데이터로 만든 하나의 공식 기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델,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자연어를 엄청나게 큰 딥러닝 알고리즘에다가 학습시켜가지고 만든 모델이다라고 해서 LLM인데, 이 LLM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포이닷컴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업체들이 만든 LLM 모델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챗GPT, 제미나이, 구글 팜 모델, 믹스트랄, 페이스북의 라마 모델, 달-E3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등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어떤 특정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이런 AI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이 넘쳐나고 있다. 물론 우리 것도 아니고 비싼 돈 들여서 만든 빅테크 업체들의 LLM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상용화되어 서비스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라마라고 하는 메타에서 만든 모델이 뭘로 들어갔느냐? 오픈 소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픈소스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 공식을,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만드는 공식과 일종의 프로그램 코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구글에서 트랜스포머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되었다기보다는 이거는 일종의 알고리즘이죠. 이걸 이용해서 구글 버트라든가, 그 다음에 오픈 AI라든가, 구글 바드, 지금은 제미나이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친칠라, 이렇게 튜링, NLG, 주라식, 이것만 일부분이죠. 더 많은 빅테크 업체들의 LLM이 등장을 했는데, 이들은 이제 그들 회사의 어떤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더 강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스 코드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소스 코드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공식들을 아직 오픈 안 해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페이스북 라마가 이런 LLM 모델들을 많은 개발자들이나 일반인들도 한번 응용해보고 그 AI 산업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페이스북이 또 다른 전략이 있겠죠.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오픈소스를 쫙 펼쳤더니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이런 라마라고 하는 모델 이름입니다. 챗 GPT 같은 모델 이름처럼 라마라는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오픈소스다라고 해가지고 막 개발자들이 그 모델을 가져다가 내 데이터도 학습시키고 옆에 있는 데이터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챗 GPT로 만들어가지고 또 학습시켜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냅니다. 또 마침 라마가 낙타과의 어떤 동물 이름이라서 뭐 비쿠나, 알파카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 이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코드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챗GPT가 만들어낸 모델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항상 여기 끝에서 서비스로만 활용이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면서, 물론 챗GPT보다 모델이 크게 조금 작습니다만, 여기에 이게 라마다라고 하면 이 라마의 여기 일정 부분만 이렇게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아니면 통 큰 사람들은 이 라마가 뭐 영어나 뭐 한국어 뭐 여러 가지로 학습을 했겠지 않습니까? 모델을 만들 때. 아예 뭐 다 학습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부분 학습해가지고 나는 라마라고 이름 안 짓고 비쿠나라고 할 거야.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알파카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내면서 라마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오픈소스의 LLM 모델들이 등장하고, 이거는 아마 이 커다란 빅테크 업체들이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아이러니하게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SLLM의 시장이 막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의 싸움과 오픈소스 계열의 싸움들이 막 이제 뒤엉키면서 LLM을 만들어내기 위한 개발자들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이 또 빅테크 업체만의 살아남기 위한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이 LLM과 생성 AI 트렌드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 가지 뭐 이미지 텍스트 투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투 텍스트라든가 뭐 이미지를 넣으면 텍스트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분류해주기도 하고, 마스크 제너레이션, 뭐 비어있는 칸을 알아맞추는 문장 완성 기능이라든가, 텍스트 투 3D, 뭐 글자를 써놓으면 3D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것들. 정말 뭐 트랜슬레이션 번역 기능은 당연한 거고요. 오브젝트 뭐 디텍션, 우리가 CCTV 보면 예전에 막 미국 드라마 보면 CCTV에 막 이렇게 사람들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막 사각형으로 막 잡는 그런 어떤 디텍션 기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 모델이 70만 개가 이상 넘어갑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모델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LLM의 엄청난 확장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이 라마라고 하는, 이 라마2라고 하는 모델이, 많은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응용되면서, 예전에는 어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만 이 LLM을 개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각각의 기업과 개인이 자기 맞춤형으로 LLM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고들이 다 페이스북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 구글도 이제 이 라마처럼, 구글이 원래 뭐죠? 구글이 챗 GPT를 경쟁하면서 만든 서비스가 뭐죠? 제미나이잖아요. 제미나이. 구글이 이제 욕심을 내죠. 예. 제미나이가 아니라 젬마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이 라마처럼 젬마라는 모델을 오픈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젬마 뭐 이런 친구들 거의 모델을 가져다가 개발자들이 막 이렇게 자기만의 데이터를 통해 막 입력시켜가지고 우리만의 LLM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런 로고들이 다 그런 개인들이나 스타트업들이 만든 모델들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챗 GPT처럼 하나의 브랜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LLM을 또 개인이 사용도 하고,
회사가 사용도 하고 또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튜닝해가지고 또 다르게 쓰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오픈소스 LLM을 통해서 LLM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방형 AI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 그런 큰 업체들이 만든 거 말고요. 허깅페이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작은 모델들,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오픈소스로 만든 여러 가지 LLM 등을 가지고 만든 이런 개방형 AI와 폐쇄형 AI라는 측면들, 즉 어떤 큰 대기업이나 빅테크 업체들이 만든 LLM들은 폐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두 가지의 어떤 비교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폐쇄형 AI는 오픈 AI의 챗GPT라든가 구글의 제미나이, 이거는 회사 이름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 회사가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일종의 언어 모델입니다. 이런 언어 모델들을 이렇게 폐쇄형으로 가지고 서비스만 해주는 기업들. 그 다음에 개방형 AI라고 해서 뭐 메타나 구글이나 업스테이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AI는 공개를 시켜서 많은 개발자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이 LLM을 가지고 수정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의 AI 트렌드가 펼쳐져 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의 전쟁, 즉 누가 더 잘 만들고 누가 더 똑똑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 누가 더 좋게 만드느냐, 누가 더 빨리 만드느냐의 싸움에 MS가 더 빨리 만드느냐, 구글, 오픈 AI가 선두치는 건가? 이 서비스를 빨리 런칭해주고 빨리 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전쟁으로 지금 우리는 치닫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기술의 전쟁은 비용을 계속 증가시키고 우리 사용자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 기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챗 GPT 같은 게 아주 좋으니까 이것만 씁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경쟁사들이 등장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니즈의 전쟁. 이제 챗 GPT를 쓸 것이냐? 구글 제미나이를 쓸 것이냐? 클로바 X를 쓸 것이냐? 업스테이지 솔라 걸 쓸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니즈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사업화 시킬 때 물론 RAG라고 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API를 통해서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만든 걸 가져다가 쓰는 방식들,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기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LLM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에게 이렇게 LLM 기술을 통해서 오픈을 했을 때 그 오픈된 서비스가 충분히 돈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문제와 결핍을 잘 해결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초점을 맞춰야 이 AI 기술들의 어떤 진흙탕 싸움 속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우리의 사업에 접목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챗GPT 거를 개발했는데 어느 날 트렌드가 갑자기 구글이나 MS가 만든 새로운 모델들로 인해서 갑자기 그쪽이 급부상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다시 이 모델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술들로 우리가 구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델을 쉽게 피버팅할 수 있는 그런 접목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지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전쟁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이 기술의 전쟁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 트렌드 배거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트렌드 배거는 뭐냐? 트렌드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트렌드만 쫓아가요. 이 기업이 이거 나간다니까 나 이거 해야 되겠어. 이거 한다니까 이거 해야 되겠어.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배거가 된다. 즉 기술만 너무 접목해가지고 내가 이 기술 이제 우리 회사 좀 키워야 되니까, 우리 회사 조금 뭔가 좋아 보여야 되니까 LLM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어? 야, AI 쓴다니까 다 들어와서 AI 해봐. 이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 직원들과 우리 회사와 우리의 고객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기획팀에 있는 김대리가 영수증을 처리하고 관리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관리회계 조교 과목이라든가 개정 과목들을 엉터리로 적어 놨는데 내가 이걸 맨날 교육시켜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영수증 정보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리회계에 있는 조교 과목, 개정 과목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어디서 나오냐? 김대리의 불편함과 문제점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NG가 났어요. 영상 편집을 해야 돼요. 이 편집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처럼 말을 또 빨리 하는 사람들은 이 편집점을 찾기 힘든데 그 자막과 영상들을 통해서 편집점을 찾아주는 자동화 AI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AI를 우리 김 과장이 이걸 편집하기 너무 어렵겠구나, 우리 김 팀장이 편집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면 그것들을 접목시킬 AI는 무엇이고, 그걸 해결해 줬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이런 오픈소스 LLM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오픈소스 LLM은 소스코드를 받아서 우리 데이터를 LLM에 학습시킬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라마라든가 미스트라 AI라든가 아까 보여드린 허깅페이스 안에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우리의 데이터들을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만의 LLM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한 문서라든가 우리가 법률 문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좀 참고해야 될 규정 문서 같은 거, 이런 텍스트 파일, PDF 파일, 이미지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파일들을 여기에 DB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하고 합쳐가지고 그냥 응답만 해주는 RAG 방식,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LLM을 접목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문서가 들어가면 그 문서를 요약해서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엑셀 형태로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이런 파서들을 조금 잘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회의를 했던 내용을 회의록 기한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기한서에 맞는 양식으로 이 회의록 내용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회의록을 이렇게 넣으면 벡터 DB가 여기 오픈소스 LLM을 만나가지고 응답을 요약해줘서 내주는데 기한서 모양으로 만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챗GPT나 거대 모델들은 보안상의 이슈라든가 문서를 기업에 이렇게 LLM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쪽 오픈 AI나 구글 서버로 우리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만의 LLM을 따로 구축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그런 오픈소스 LLM을 한글로 잘 되어 있는 모델들을 가져다가 이런 우리 문서는 따로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불러 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계속 접목해 가고 있습니다.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만 건 이상의 구직자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서 자기 회사만의 LLM을 구축해 가지고 룹이라고 하면서 런칭도 한다고 언론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직자들이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력서를 썼을 거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직무 어떤 소개, 그리고 그 직무에 맞는 우대사항, 자격 요건, 이런 공고문들을 많이 올려놨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구직자가 만약에 내가 어떤 전공이고 어떤 사람인데 나 이런 일들을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최적화된 구직자의 니즈와 그 구직자가 원하는 회사의 채용 공고를 매칭시켜 가지고 LLM이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 등을 탑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제가 크링, 소라 말씀드렸는데, 소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만든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짜리 내지는 짧은 동영상들을 만들어주는 모델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크링 같은 모델이 나왔는데, 이런 모델을 이용한다면 저는 이제 지상파 온라인 영상 광고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고 제작비라든가 온라인 커머스의 상세 페이지라든가 이런 프롬프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도래하면 우리 사업은 이 소라 같은 모델에 딱 소식이 들렸을 때 AI 타임즈라든가 네이버의 IT 섹션 같은데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사업화 아이디어 한다는 거는 저 기술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되겠네.
오픈AI가 언제 이걸 론칭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우리 경쟁사가 먼저 쓰면 어떡하지? 내 경쟁자가 먼저 쓰면 어떡하지? 이런 촉각을 곤두세우는 IT, AI 트렌드 이 부분들을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찾아보시려자는 의미로 이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편집 툴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뭐 프리미엄 프로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어도비 PDF 리더라든가 이렇게 디자인 툴이나 편집 툴에 굉장히 유명한 이 어도비라는 기업들도 전 솔루션에 AI 기능을 탑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이미 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영상 편집하는 기술들이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 AI 편집 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AI 툴을 통해서 한 사람이 5가지의 그 개체를 만들었다면, 10가지, 15가지 개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상을 잠깐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로고가 있으면 예전에는 로고를 이렇게 입체 모양에 맞춰서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이 AI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로고를 그냥 위치만 바꾸면 입체 도형에 맞게끔 알아서 이 로고가 꺾여서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굳이 수작업으로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 도구가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거는요. 디자인 업체가 아니더라도 AI 기술이 들어오면 비관련 디자인 업체들도 이제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업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내가 꼭 A라는 영역이나 A라는 산업 영역이 없다 하더라도 AI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가 회사들과 잘 콜라보하고 시너지를 낸다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산업 영역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AI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뭐 어떤 특정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서비스에서 이렇게 확장돼서 나가면 그 회사가 커지는 거였는데 이제 AI 기술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기술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자 팀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개발하시는 분들과 잘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AI 솔루션으로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도 확장시켜 나가고 변환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 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도비는 디자인 업계니까 AI를 들여서 디자인을 편리하게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도비가 만약에 이런 AI 기술들을 탑재하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다른 AI 영상 서비스, 다른 AI 이미지 만드는 사이트들과 같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꼭 디자인 업계라는 것이 아니라 어도비가 영상 컨텐츠 만드는데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그런 사업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즉 산업의 영역이 저는 갈수록 더 무너져 갈 것 같다. 물론 고객의 가치가 워낙 더 취향이 더 세분화되고 고객도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의 영역들도 만약에 확장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 기술이 워낙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사업의 영역을 우리가 주도했던 그 기업이 이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바이스는요, 글로벌 패션 사업을 하는 회사죠. 최근 AI 모델을 생성하는 AI 스튜디오인 라라랜드하고 제휴를 하면서 다양한 체형과 나이, 인종을 AI로 가상 휴먼을 구현해가지고 모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에 이제 옷을 입히는 거, 그 다음에 모델에 맞는 옷을 찾는 거,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초현실적인 AI 패션 모델을 시범적으로 활용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의류를 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남성, 여성분들이 사진을 찍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제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또 옷도 또 다른 걸로 바꿔 입고 하는 과정들이 일단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렇게 이제 AI 모델에 딱 입혀버리니까 이제 정말 무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직접 모델 스케줄을 맞추고 사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거의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접목한다라고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버추얼 휴머는요, 꼭 이렇게 패션 모델들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나운서, 그 다음에 홈쇼핑,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곳에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가 지금은 많이 일상화됐지만 AI로 쇼호스트가 만들어졌다. AI로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 그러면 흥미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트래픽도 올려주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가상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인간에 무조건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제작비 절감적인 측면들 그리고 인간이 바로 이렇게 시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런 AI가 와서 쇼호스트와 함께 같이 호흡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버추얼 휴먼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서비스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아나운서를 AI로 도입해가지고 사내 방송을 한다거나 교육을 할 때 이런 버추얼 휴먼을 통해서 NG를 좀 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섭외해가지고 아나운서를 섭외해가지고 설명하고 스크립트 맞추고 대본 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쇼호스트, 보조호스트 등장뿐만 아니라 버추얼 휴먼과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해서 얼굴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부담스러운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 얼굴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바꿔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강의계라든가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쪽, 그다음에 홈쇼핑 쪽에 이런 AI들의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어올 거다. 우리가 이제 그냥 버추얼 휴먼이다라고 하면 생각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 외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히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유명인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입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델로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실제 인물을 쓰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쇼호스트나 이런 키오스크에 있는 이렇게 안내 데스크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버추얼 휴먼이 대체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아이디어들도 많이 얻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류 피팅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제가 계속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차차시에 제가 사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들을 잘 접목시켜 보면 내가 이것도요. 여기에서 개체를 인식을 해가지고 정우성 사진이 있습니다. 정우성 사진 개체를 인식해가지고 요 부분에다가만 요 미키마우스가 되어 있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 우리가 얼굴을 바꾸는 기술이라든가 객체를 탐지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그림을 생성해주는 이런 기술들은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봐왔을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패션 분야에 들어간다면 의류 피팅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내 사진을 이커머스에다 올려놓고 내 사진을 이제 이 옷과 내 얼굴이 어울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항상 입어보고 반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 사진과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내 몸과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런 A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세상도 올 것이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은 이 기술을 사이트에 접목한 회사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는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펼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는 AI MPD라고 해서요. 여기 베스킨라빈스 AI MPD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AI가 즉각적으로 빅데이터 조사 분석에 들어간다. 즉 시스템의 소비자들이 여기 오픈 매장에 와가지고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샘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내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구매했던 내역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딥플레이버라는 이름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AI 딥플레이버라고 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오픈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스타벅스의 더 서드 아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CCTV를 통해서 고객 동선, 연령, 성비 등에 대한 정보를 AI 시스템이 분석한 다음에 모니터에서 바로 직원들이 반납대에 올라가서 고객들이 뭐가 불편한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시간대로 대응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라든가 고객 동선을 바꾸는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리아에서는 이미 AI 조리 알파그릴을 활용해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이 레시피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모듈식으로 조합만 하면 레시피가 완성되는 그런 음식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미 AI 조리 알파그릴과 같은 조리를 대신해주는 AI도 이미 나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게소 같은데 간간히 가보면 이제 커피도 로봇이 빼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드르륵 하면서 커피를 매주는 어떤 오프라인 어떤 감성들도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걸 대체한다면은 우리가 꼭 인류를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사람에게 편안한 서비스, 그 다음에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어떤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활용한다 그러면 꼭 우리가 인류의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AI 이런 측면보다도 좀 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이런 방식으로 고민한다 그러면 뭐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신제품 개발부터 제조까지 그리고 고객들 웃고 울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 울게 해주는 기술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인이 되신 가족분들이라든가 좀 안타깝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AI로 그걸 새롭게 구현해줘가지고 같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최근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고객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AI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성으로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키오스크 있잖아요. 더치페이 기능도 있고 메뉴 설명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해가지고 뭐 2명이 왔을 때 3명이 왔을 때 추천하는 메뉴라든가 지금까지 이 판매된 메뉴를 보고 지금 뭐 남자가 왔을 때는 항상 이런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라고 하는 메뉴를 추천해주는 AI 기술들을 이런 키오스크에다 담기도 하고요. 이런 AI 도우미 무즈라고 해가지고 음식으로 주문을 하거나 음성으로 주문을 하죠. 음성으로 음식을 주문을 하거나 인원이나 내가 좋아하는 선호에 맞게끔 메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심지어 이 회사에서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사하고 이 기술을 좀 더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업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업체 하면은 항상 요거 뭐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를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에 들어가서 불편한 것들을 바로 잠깐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이 아이디어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이제는 이 회사는 AI 전문을 하는 회사고 이 회사는 음성인식만 기술을 열심히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만 하는 회사고 이게 아니라 산업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또 시니어 케어죠. 요즘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령화 지수가 180 정도 된다니까 거의 뭐 젊은 사람들이 거의 노인들이 이제 다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 쪽과 관련되어 있는 뭐 시니어 요양이라든가 시니어와 관련된 헬스케어 사업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하면 뭔가 누군가 그쪽 분야에서 많이 해본 사람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교육도 그렇고요. 산업, 뭐 식품, 교육, 식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병원, 교육, 그 다음에 뭐 유통 이런 모든 산업 영역에서 저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AI라는 기술들을 접목하게 되면 내가 원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니어 케어 돌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요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AI 기술을 들여서 요양 사업에서 맨날 간호사분들이나 조무사분들이 이제 요양사분들이 노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그 요양사들이 없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건데 이런 AI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즉 SKT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인분들하고 그냥 노인분들 외롭고 쓸쓸할 때 AI랑 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스피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ST AI 시니어 케어라고 해서 인지 강화 즉 여기 보시면 화면 보이시죠? 화면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따라하면서 인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라든가 알파벳, 요즘에 이런 거 있죠?
치매에 걸릴 때는 고스톱을 치면 좋다. 구구단을 외우면 좋다. 뭐 이런 것처럼 인지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AI가 상호작용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시니어 케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꼭 시니어와 관련된 실버와 관련된 산업을 했던 회사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회사들도 시니어 할 수 있는 거고요. 식품 팔던 회사도 시니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식품을 가지고 있는 그 건강 영양 식단 맞춤을 예전에는 그걸 다 짜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AI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고령식을 만드는 식품회사가 등장을 하는데 고령을 했기 때문에 그 고령식을 하는 회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만든 식품회사들도 AI를 접목해서 고령식에 맞는 그런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모아봤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만든 사람들은 이제 기술에 대한 측면에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 즉 OCR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 1차 시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OCR 기술을 이렇게 명함을 찍어서 여기 명함 정보를 플랫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는 거고요. 요 사례는요. See the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스크라이브 글래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요겁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 그러니까 이분 앞에 있는 분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을 하는 게 안경에 글자로 새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로 새겨지면 그 글자가 만약에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내 안경의 텍스트로 들린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하면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 STT 기능이라는 거죠. STT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팝하고나 그 구글처럼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기술. 이 기술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면 이 안경에 이 영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 노르웨이 사람인데 노르웨이 말로 했을 때 노르웨이 말이 들어와가지고 영어로 해석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경 두 개만 끼고 있으면 동시 통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니즈를 풀어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핍을 풀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찾기만 한다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 누가 나 대신 ERP 입력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들을 영수증 사진을 올려서 찍어 올리면 그 사진에서 OCR 기술로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AI가 표로 정리해줘서 그 표에 있는 텍스트들을 ERP에 어떤 항목들로 입력해야 되는지 엑셀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ERP하고 접목된다 그러면 그걸 자동으로 입력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엑셀로 했을 때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요즘에는 워낙 한 번에 구축해서 비싼 돈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사스 형태로 월 구독제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그런 수익 모델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워크숍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불러다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라고 제가 적을 수도 없는 거지만,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 즉, TTS라고 하면은 뭐 텍스트 투 사운드죠. 내가 글로 적은 게 소리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사운드 투 텍스트. 아까쯤에 앞서 영상을 봤던 것처럼 내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게 텍스트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GPT 같은 텍스트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챗봇. 그 다음에 달2처럼 이미지를 생성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일 젠처럼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들, 뭐 딥페이크 하면 얼굴을 바꿔주는 것들 굉장히 이제 많은데, 결국에 이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데 포인트는 우리 기업에서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페인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요건 불편한 것 같아 라고 외치는 것들. 그리고 외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객들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봤더니 고객들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페인 포인트를 먼저 적어주고 어떤 기술을 접목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를 이렇게 일부러 접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예. 제가 예를 들면 영상을 찍었는데 자막을 다 일일이 넣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딱 찍어 올렸을 때 동시에 NG가 내는 포인트들만
이렇게 몇 분 몇 초만 해주면 그걸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내 자막을 사운드 투 텍스트 기술로 해서 제가 말하는 이 음성을 텍스트로 얼른 바꿔가지고 자막으로 바꿔주는 이런 AI 기술을 쓰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되면 그 아이디어가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솔루션에부터 무조건 접근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테크놀로지에서부터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통해서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직장인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자를 파는 업체들, 그 다음에 인체공학적인 어떤 체형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AI를 접목하면 둘 다 경쟁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CDG라든가 이렇게 그 학생 가구 파는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된 자세로 앉게 되면 AI가 그걸 인지해가지고 알람이 울린다거나 진동이 울린다거나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풀고 싶은지, 어떤 이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테크놀로지에 접목하면 사업화 아이디어가 훨씬 쉬울 거다. 그래서 생각 재료들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네. 텍스트를 소리를 텍스트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텍스트를 음악으로 전환하는 기술, 이미지를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의 생각 재료들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특히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불려지는 이런 기능들, 감정을 표현하는 스웨터, 간질 환자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셔츠, 여러 가지 센서링 그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이렇게 더 다양하게 생각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재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 재료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생각 재료들을 합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듯이 스피치 투 텍스트,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번역기들을 합쳐서 이런 안경을 만들듯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들,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이 테크놀로지를 내 페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연결시키는 아이디어를 계속 해보시고 제가 이런 생각 재료들은 따로 보여드리니까 이런 생각 재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AI 일상으로의 초대 6번째 차시 AI로 사업화하기에 대한 그 어찌 보면 저의 가장 요약적인 문장은요. 많이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상상이 기술만 상상하지 말고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적인 상상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사업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AI 일상으로의 초대, 그 다음에 사업화하기, AI로 사업화하기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